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명품 배우 이성균 씨가 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디스패치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여자 실장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디스패치의 기사를 이용해서 사실과 증거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 씨가 돌아가셨는데요. 경찰은 그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천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시간을 끌지 않았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시작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2023년 10월 18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날짜는 인천경찰청 땡땡범죄수사계 수사 1팀이 사건 진행 보고서를 올린 날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명 연예인 및 강남 상위 1% 유흥업소 종사자 등 땡땡류 투약사건 수사 계획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8명이었는데요. 이성균 씨, 그리고 여자 실장 김 씨, 그리고 이 씨, 황 씨, 한 씨, 정다은 씨. 자, 이 정다은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인물이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 씨, 그리고 유 씨 등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술집 마담, 즉 그 유명한 여자 실장 김 씨죠.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땡땡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성균 씨의 이름을 건져 올립니다. 그야말로 뜻밖의 수확이었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아주 어이없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성균은 23년 불상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여자실장 김 씨 주거지에서 땡땡 등 땡땡류를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여자실장 김 씨 등 7명은 23년 6월 20일 17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쥐업소에서 땡땡땡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경찰이 내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요. 특히 한 씨의 경우가 더욱 기가 막히죠. 한 씨는 23년 6월 3년째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몸집만 부풀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연이어 터집니다. 자, 아까 10월 18일에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단 하루 만인 2023년 10월 19일 이니셜 기사가 터집니다. 경기신문이었는데요. 경기신문은 톱스타 LC 땡땡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간 지 단 하루 만에 언론으로 흘린 거죠. 경기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여기서 관계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경찰 관계자겠죠. 경찰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배우 L씨의 땡땡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 단 아직 L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경기신문 기사에 내사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사란 그야말로 떠도는 소문, 풍문을 체크하는 수준이에요. 즉, 이성균 씨의 이름이 공개될 단계가 아니었고 공개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당시 여자 실장 김 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자 실장 김 씨에 대한 최초 피의자 신문은 10월 19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은 10월 18일 술집 마담 김 씨를 체포합니다. 그녀는 땡땡 정과 육범, 동시에 이성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했어요. 이때 여자 실장 김 씨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든 불어야 했습니다. 전과자 은어로 공적을 얻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한 경찰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누구든 잡아야 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균은 여자 실장 김 씨의 공적과 경찰의 실적 사이에서 희생됐다. 경찰은 오로지 그녀의 진술만 믿었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드래곤 사례에서도 지디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왔다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지디를 땡땡 혐의 피의자로 몰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성균 씨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성균 씨는 2차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땡땡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체면을 구긴 경찰은 3차 조사를 했고 12월 23일 19시간에 걸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밤샘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성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사가 터집니다. 2023년 12월 26일 JTBC는 이성균 빨대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진술 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경찰 소스 진술서를 활용한 뉴스였죠. JTBC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갔어요. 경찰은 유흥업소 여자 실장으로부터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균 씨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 빨대로 수면제를 어이가 없네,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데요. 디스패치가 이성균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성균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자 실장 김 씨에게 왜 코로 약을 먹냐,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오빠도 궁금하면 해봐 라고 말해서 김 씨 친한 의사 오빠가 처방해준 수면제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주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던 이성균 씨는 아마도 이날 술에 취해서 그녀의 집에 갔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녀가 수면제를 코로 흡입하면 효과가 빠르다는 말에 한번 그렇게 해봤다는 건데 이 경찰 진술을 언론에 흘려 언론은 단독이라며 이성균 빨대로 흡입했지만 수면제인 줄 알아라며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이 빨대라는 단어의 대중들은 거의 다 했네 했어 라는 식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밀검사에서 2차례나 모두 음성이 나와 그 성분이 나오지 않았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를 불어야 하는 정과 육범의 술집 여자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디스패치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고 그녀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디스패치가 훨씬 수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실적을 쌓기 위해 몰아갔지만 디스패치는 진실을 위해 있는 그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죠. 디스패치는 증거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먼저 여자 실장 김 씨는 이미 9월부터 땡땡 물질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 실장은 업소에서 알게 된 한 여자와 땡땡을 같이 했는데요.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여자 실장에게 화가 나서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자친구가 인천서에 실제로 신고도 하죠. 협박을 받은 여자 실장은 이 남자친구의 입을 돈으로 막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예술가 전 씨를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 전 씨가 먼저 자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뜯어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그 다음 타깃으로 이성균 씨를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성균 씨는 자기가 끝까지 주장했던 대로 안 좋은 물질을 안 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패치가 공개한 바로 이 카톡 내용 때문인데요. 이 카톡 내용을 디스패치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디스패치 또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자 실장 김 씨는 이성균이 자신의 땡땡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여자 실장 김 씨와 지인의 카톡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커가 뭘 알고 있는지 언니가 그거 하는 거 말해봤자 이성균은 타격은 없잖아. 그러자 여자 실장이 바로 긍정을 해요.
지인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굳이 자극하지 말고. 여자 실장, 그건 그래. 성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서 이미 5천 뜯겼다 이럴까? 그러자 지인이 아니 제발 이런 식으로 만류하는 그런 카톡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인이 언니가 그걸 하는 걸 말해봤자 이성균은 타격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 여자 실장도 긍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이성균 씨는 여자 실장의 그 안 좋은 물질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례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그런 나쁜 성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실장 김 씨는 정다은 씨를 해킹범으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정다은이 해킹을 배웠다. 정다은 무리가 내 폰을 해킹해서 협박을 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자 실장은 이성균 씨에게도 정다은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핸드폰을 해킹했다면서 오빠와 나눈 문자와 음성을 폭로하려 한다고 이성균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가 여자 실장이 해킹범이라고 주장한 정다은이라는 인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답변은 실로 놀라웠어요. 제가 코딩을 독학해서 어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가 나를 해커라고 망상한 것 같은데 크크크. 해킹했으면 부자 되었지. 저는 엑스코드 켜놓고 앱 개발한 죄밖에 없어요. 다들 나쁜 물질하면 성적인 것에만 꽂히는데 저는 앱 개발에 꽂힌 게 잘못됐네요. 진짜 개웃긴데 억울함 크크크. 그리고 전 8월 11일에 체포돼 핸드폰 압수당해서 협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여자 실장 김 씨가 해킹을 호소할 무렵 정다은 씨는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치는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성균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녹취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행동에 옮기는 무서운 애들 같다며 돈으로 막자고 보챘습니다. 여자 실장 김 씨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제 3의 폰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자 실장은 협박 액수를 고민했어요. 디스패치는 다음과 같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여자 실장 김 씨와 해킹범과 협박범이 1인 3역으로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을 보시면요. 여자 실장 김 씨가 이렇게 말하죠. 나 쉬어야 하니까 3억 받아야지. 여기서 쉰다는 말은 일을 못하고 당분간 쉬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자 지인이 3억 받고 해킹범에게 안 주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김 씨는 응, 한 달 잠수. 지인, 근데 해킹범에게 안 주면 이성균은 뭐가 되는 거야? 여자 실장, 비읍 시옷 되는 거지. 지인, 언니가 3억 먹고 튀면 오빠가 고소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받아내죠. 2023년 9월 22일 여자 실장 김 씨가 이성균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썼다고 해요. 그 돈을 협박범 해커에게 주겠다라는 각서.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죠. 향후 어떤 형태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에게 일체 접촉과 연락을 하지 않고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먹튀했죠. 그리고 10월 13일 또다시 협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성균 측은 여자 실장의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그 지인은 공범으로 체포되었죠. 아기를 안고 출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스패치의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오로지 정과 육범의 술집 여자 말만 믿고 이성균 씨의 말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2차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안 좋은 성분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과학적인 결과마저 믿지 않고 오로지 경찰의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거나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언론을 통해 여자 실장과의 사적인 전화통화 녹취록을 튼다든지 빨대 같은 이상한 기사를 내게 하며 이성균 씨를 벼랑 끝까지 내몰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성균 씨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을 세워 공개 망신을 주었는데요. 마지막 3차 조사에서 이성균 씨는 비공개 소환을 부탁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지금도 경찰은 구질구질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려는 경찰과 그에 동조하는 잔인한 언론에 절망하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해 결국 유서에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말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벌을 받는다는 명확한 법까지 있으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타겟이 되면 그가 가루가 될 때까지, 가족이 풍비박산이 날 때까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까지 몰아가는 게 과연 정상인가요?